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무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의원. 먼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여러 가지 상황은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저 개인적으로는 괴롭습니다. 진짜 이 무너지는 국격과 함께 또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그로 인한 금융 경제 이 여러 가지 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연말 연시 먹고 살기 힘든 이 국민들의 팍팍한 삶이 더욱더 애달프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국가적 혼란, 불안은 이런 하루 빨리 종식되어지고 또 모든 게 헌법 질서에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장이 지금 탄핵의 찬반으로 좀 두 쪽이 나버렸거든요. 네. 국가의 지도자라면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열을 될 수 있으면 막아내서 사회 통합을 가는 게 정치 지도자의 태도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여준 모습은 이와는 전혀 반대로 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투명하고 깔끔한 절차라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나오기 전에 검찰에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체포영장 나올 일이 없었고요. 네. 그럼 이제 이 체포영장이 나왔으면 이것을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게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연인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도리어 나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대통령 관저 앞이 양분돼서 사회적 갈등이 이루어지고 저는 BBC 기사 제목이 아주 그 현상을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탄핵당한 대통령의 체포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도 어렵고 우리 국가 신인도 그다음에 이런 탄핵이나 또 앞으로 형사법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절차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도록 보여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저런 모습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다소 이런 장면이 있었네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인력 지원 요청을 거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이미 여러 군 장성들이 구속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는 아무리 군통수권자의 명령 그리고 자기 상급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법과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따라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파견 나온 군과 경찰은 대통령이 위해받을 경우, 이거 위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테러 세력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또는 외국이나 적국이라든지 등등해서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해서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거지 정당한 법 절차를 막는 게 경호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군과 경찰에서 관계자들은 이미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미 권한대행 국방장관 권한대행이나 또는 경찰 청장 권한대행이 더 이상 경호처에 협조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그건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권력 사이에서도 좀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이제 이 사법 체계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현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검경 이제 수사권 조정 이런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게 이게 검수완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이런 대통령이 물론 이렇게 이제 비상계엄 선포 같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 통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내란죄 수사의 대상이 돼버리는 이런 걸 가정하지는 못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또 경찰 다 이제 이렇게 사건을 위임받아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이 수사의 중심에 선 거는 다 인정을 해요. 수사 주체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경호처는 경호법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체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은 이제 사법 체계의 집행은 또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걸 체포를 하고 내지는 구속을 통해서 이 판단을 하겠다는 것은 그게 이제 영장 발부죠. 그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서 이걸 구속 상태로서 앞으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면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사법 체계가 쭉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이런 헌법 질서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게 헌법 수호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자 책무예요. 그 대통령도 헌법의 토대 속에서 헌법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수처의 오늘 영장 재집행은 이제 체포영장 발부 마감 시한이 이제 네, 오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시도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상당히 불안전하죠. 정말 그 한남동 간자 아펀짐 양 진영에서 네. 정말 목을 걸고 지금 이제 한쪽은 체포를 해라, 한쪽은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런 지금 국민들이 이런 엄청난 갈등의 현장에서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수처 이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공권력과 경호처도 역시 국가 공무원입니다. 네. 과연 국가 공무원 간에 이렇게 충돌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참 큰 문제죠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이제 마감인데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어요. 예. 오늘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글쎄요, 뭐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지난번 1차 영장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지금 일부 네.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양 진영의 시위하는 분이 너무 결집돼 있는 상태에서 자칫 어떤 그 현장에서 시민들 간의 유혈 충돌이 있을까봐 아마 좀 자제를 했던 것 같고 오늘은 그 평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집행을 좀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여러 차례 그 최상목 대행에게 지금 네. 공문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 충돌이 국가기관 간에 있어서 안 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최상목 권한 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경호처도 이제 더 이상 충분히 저는 경호처가 자신들의 그걸 밝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경호처의 본분이 아닙니다. 무슨 공수처가 대통령을 위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체포해서 관련된 수사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경호처가 막는다는 것은 경호처의 그 어떤 존재 가치조차 지금 의문스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에서는 오히려 응하는 게 직무유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 지금 경호법하고 수색영장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호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죠. 그 실제로 경호원들 같은 경우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알까지 맞을 각오를 하고 경호에 임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그 공수처가 대통령을 지금 체포해 가겠다는 게 대통령을 무슨 신체 위해를 가거나 생명을 뺏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경호처가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중대한 그 경호처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거냐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최상목 권한대행 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까? 아마 뭐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지휘에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란 걸 본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인 대응 정도의 역할을 본인이 자임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은 이제 그런 가운데도 이제 이 국가의 불확실성,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내적인 이제 국가 불확실성이 이제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경제 금융 위기로 지금 현재 도래될까봐 사실은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쓰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서부 지원에서 이제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하는 이런 자체에 대해서 대응이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호처하고 좀 상황이 이제 악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직 뭐 아직까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헌법적 법률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수처는 언제나 이제 이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대통령 헌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재직 중에는 내란죄에 관해서만 이제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는 그런 토대 속에서 지금 정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기소할 수 없는 기관에서 수사하겠다고 이제 나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또 그런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법원 쇼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부 지원 공수처 관할 뭐 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을 지키고 네네네. 서부 지법에서 이렇게 네. 영장을 발부받고 또 영장을 집행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이제 불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부 지법에서 그런 이의 신청에 대해서 영장 체포영장 발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걸 기각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측에서 이거는 먼저 판단해야지 최상목 대행이 뭐 이래라 저래라 이 못하는 사항입니다. 홍익표 의원님, 그 김성태 의원님이 수사권 문제를 좀 얘기했으니까 자꾸 그 법리적 논쟁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이 내란 수사를 경찰이 이첩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조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그다음에 경찰 그 국가수사본이죠. 다 합쳐서 지금 공동수사본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그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이죠. 변호인단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아까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기각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변호인단은 할 만큼 한 거예요. 자기 법적 권리를 행사를 한 거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따라줬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처럼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했다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도 안 됐을 거며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겠죠. 인용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될 룰이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계속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고 이런 수사나 이런 부분을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저는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결국은 자꾸 대통령에 대한 이 부정적 여론을 더 확대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까지도 나갈 수도 있어요.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되면 구속적 부심을 받겠다고 네, 그런 입장을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초유에 이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까지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해서라도 수사를 조사받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 조사받는 거를 저는 지금이라도 예컨대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뭐 이번 주 수요일이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공수처에서도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시도할 그 이유는 없겠죠. 이제 핵심적인 건 지금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겠다는 가장 큰 묵심은 뭐 구속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수사조사 차원에서 한 번은 불러야겠다라는 게 지금 공수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면 공수처도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 차례나 수사를 자진 출두 요구했는데 안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체포영장 시도가 불발이 되면 구속영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조건을 하나 달긴 했어요. 110조, 111조. 아니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나가겠다. 네. 다만 적법한 절차라면 이런 식의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할 걸로 보세요? 저는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검찰에서 또 경찰 국수본 뭐 이런 처음에 경쟁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3 비상계엄의 이 내란죄 수사의 주체는 우리다, 공수처다. 그렇게 해서 다 이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조본을 꾸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검찰은 참여가 안 된 것이고 이제 경찰 국방부까지는 참여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오늘 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어지고 난다면은 아마 공수처 이 수사 역할이나 기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또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그때 이걸 제대로 마무리했어야 되지. 그러면은 더군다나 대통령을 갖다 체포하겠다는 것은 그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그 영장을 발부받고 그런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좀 약간 이상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만약 영장을 친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사가 단단하게 이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 법률가들도 의문을 가져요. 그렇죠. 대면 조사도 못했고. 말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게 기각돼 버리면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촘촘하게 구속영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이건 당연히 이제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네. 그때 그 상황의 혼란은 누가 또 책임질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수처는 이제 이게 참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데 저는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제가 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만 방법은 두 가지예요. 대통령 본인이 이런 수사 주체에 본인이 내가 언제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 측근들이 협의를 해서라도 이 수사 주체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내가 언제쯤 내가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판단하는 방법 하나하고는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이 이제 지금 현재 내란죄 수사가 이제 13 비상계엄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 정당성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법적 이런 판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체포영장에서부터 지금 이 큰 혼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조본이 꾸려졌다 하더라도 올 만일 공수처 나름 그 영장 집행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뭐 유혈 충돌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실 측 입장에서도 경찰이 이제 수사의 주체가 되고 경찰이 영장을 받으면은 거기에는 응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적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뭐 절차의 정당성이 나중에 법적으로도 논란 피해가면서 이참에 좀 수사 체계가 좀 바로잡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공수처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능성을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먼저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게 아마
체포영장을 연장하겠다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봐서는 오늘 집행 가능성은 약간 좀 불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체포영장의 모든 이제 현장에서 어떤 과정을 그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다. 그러니까 아마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그 얘기는 현장에서 지휘 주체가 두 개이다 보니까 아마 공수처하고 경찰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강력하게 집행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공수처에서 좀 주저하면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도리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훨씬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가 현장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쪽으로 아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잠깐 그러면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라며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어가시죠. 그 내용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인데 사실 이제 구속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 이제 그 부담은 있을 거예요. 네. 예, 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세 가지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인멸, 도주우려, 범죄의 상당성, 예. 증거인멸, 예. 도주우려 이렇게 예. 되죠. 그렇습니다. 이 네. 세 가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자체는 크게 그 구속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조차 안 받으면서 도주 문제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 조사하거나 또는 그 신병을 확보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신병을 확보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도주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경호처가 이렇게 계속 그 수사기관의 그 접근을 차단하고, 네. 그다음에 수사 자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제가 얘기한 저는 처음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쉽지 않을 거로 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기준에. 네. 그러나 지금처럼 수사 자체를 응하지 않고 경호처를 방어막으로 해서 일체 협조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대통령실 측에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로 이첩이 되면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 주장해 왔듯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저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거예요. 변호인 측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국가수사본부가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지휘를 공수처가 하는데 현장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것을 수사지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단 측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영장이 기본적으로 재발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영장을 연장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시도는 결국은 공수처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법리적 문제 그 부분을 공수처도 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결정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질문이지만 대통령실에서도 거부할 명분은 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게 이제 뭐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내란 예언죄를 제어하고는 사실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이제 그럼 내란죄에 이제 쉽게 말하면 범죄 행위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겠다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률 체계로서는 내란죄는 경찰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검찰도 손을 뗀 것이고. 이제 공수처는 이제 공직자 이제 수사 범위 내에 직권남용하고 뇌물인데 여기에서 직권남용 내란죄를 범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관련 범죄라고. 관련 법이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수사는 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면은 이제 사실상 검찰도 이를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체포영장 기간을 연장한 이게 해답일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조본 차원에서 다시 경찰이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이걸 연장하기보다는 되려 공조본 차원에서 이걸 정리정돈을 다시 해서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논란을 자신들이 피해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자신들의 지금 지위 자체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걸 현장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 현장에 쉽게 말하면 결정은 모든 경호처하고 뭐 이렇게 그 처리하는 그 결정은 이제 경찰에게 국조본에게 이름하겠다. 이 부분은 또 다시 논란이 또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표 의원님? 근데 이 부분은 자꾸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삭제했다고 해서 내란죄의 어떤 이 구속 요건,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가 없어졌다. 그거를 그 민주당도 손을 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8년 전에 추미애 당시 대표가 김무성 당시 네. 대표한테 보냈던 내용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형사 책임과 행상 책임에 대한 차이인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형사 책임이 아니라 행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미 법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냐하면 이 지금 내란죄는 형사 범죄지 않습니까?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무죄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체적으로 헌법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지녔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넘어섰는가 이 문제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국회나 선관위 헌법기관의 권한을 불능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비상계엄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뭐 내란죄를 봐주고 그 내란죄에 자신이 없으니까 빠진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신속하게 헌법적인 문제를 책임을 따지자 이런 거고요. 이미 그것은 그 2016년 17년이죠. 2017년 당시 탄핵이 진행될 때에도 그때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동일하게 입장을 취했었던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를 놓고 가장 이제 그때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도 위헌위법적인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싸워서 막겠다. 이랬고 전 민주당도 한결같이 위헌위법적 행위, 이 내란 선동을 통해서 내란 행위를 통해서 국가 헌정 질서를 갖다 중단시키고 혼란을 야기했다. 그렇게 하면 탄핵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이제 홍익표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30초 정도 있습니다. 예. 행법 위반은 행사 재판으로 그리고 헌법 위반은 이제 헌재 심판으로 이렇게 이제 가자는 이야기인데 사실관계를 빼는 것과 이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 비상계엄 선포한 사실 자체를 빼고 헌재 심판으로 가서 그 내용만 심판한다면은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재 주장하는 내용이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헌법 위반, 행법 위반 이 두 개의 법적 측면에서 뭐 이렇게 헌재가 다 다루고 있는 이 무리다 그 이야기인데 좀 이따 방송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3부에서 품격 토론 계속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 의원님, 예.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좀 뺀 부분, 이 부분 좀 부연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소추 사유가 1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를 갖다가 범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대통령 직무를 적극 중지시키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그럼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이 내용이 맞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가운데 제대로 한 판단인지 이걸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게 이제 헌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이제 분명히 내란죄를 뺀 부분은 정치적인 논란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현재 특히 탄핵소추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의 정청래 위원장이에요. 예. 많은 유권자들은 지금 현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소불위의 민주당 입법 권력의 그 행포에 대해서도 지금의 특히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의원의 이미지도 작금의 상황의 여러 형태로 국민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헌재법 이제 51조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의 중심에 서 있어요. 헌재법 51조 같은 경우는 형사 소송이 진행될 때는 헌재 심리를 중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이게 탄핵소추 철회는 분명히 연불보다는 재판의 눈이 멀어져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와 그런 주장을 지금 국힘이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재명 지금 대표 중심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4월 허리만은 벚꽃 대선을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 심판이 최소한 2월 말 정도는 이게 끝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행법 위반하고 헌법 위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가 이뤄져 가지고 헌재로 넘겼는데 그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제 준비 기일 뭐 이렇게 두 차례 가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이 행법 위반 이거는 형사재판으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서 빼자. 그렇게 해서 뺀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또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 측하고 민주당하고 뭔가 내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색안경을 쓰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됐다면 이게 큰 문제지만은 저도 이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준비 기일 때 이 내용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전에 홍익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 이제 탄핵 심판 당시에는 헌재가 그렇게 탄핵 소추 내용을 이렇게 변경한 부분을 또 수용을 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오늘 아마 헌재 8인 체제 첫 회의가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홍익표 의원님. 자꾸 이제 내란죄가 삭제됐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했잖아요. 형사 책임과 행상 책임이 다르다. 네. 형사 책임은 죄 유무죄를 다투는 거고 행상 책임은 태도나 행위를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죄가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우에 이제 인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기각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내란의 행위에 대한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내란죄와 내란 행위, 그러니까 내란죄를 물었던 그 내란죄냐 아니냐가 내란 행위냐 아니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말씀은 네.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 그때 이제 탄핵 그 소추 의결 내용의 의결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 국회 차원에서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 왜?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다. 그게 이제 이런 13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내란죄가 성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적극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거니까 지금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그럼 그
탄핵 소추 의결에 내란죄를 갖다 헌재 심리에서 이걸 뺀다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한 탄핵 소추 의결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헌재가 오늘 뭐 회의를 하면서 이걸 다시 그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이 의결을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이 탄핵 소추 이 부분은 빼고 해라. 뭐 그런 입장이 만약 있다 그러면 새로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판단.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는 그렇게 크게 하지만 이걸 탄핵 소추 의결을 새로 해야 된다. 네. 그런 강력한 주장은 현재까지 최종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얘기하지만 그렇죠. 정치적인 그 목소리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2016년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권성동 이제 탄핵 소추위원장이 원래 국회에서는 탄핵 의결 때는 9개 내용이 있는데 헌재 심리 때 준비기일 때 5개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최종 그때 뺀 게 이제 뇌물죄, 강요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빼고 이제 신속하게 이제 가기 위한 수단인데 문제는 이제 이 신속하게 가기 위한 이 수단과 방법이 네, 마무리해 만약 주시고요. 특정 정당의 대표를 위한 길이라면 이거는 네. 상당히 국민적 지금 저항이 또 생길 수밖에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정 이거 여기에 대해서 판정을 할 문제지 이게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일사 판단을 할 건데요. 그래서 네. 빨리 이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러면 진짜 이거는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뭐 국회 절차를 다시 밟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저 준비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하고 좀 이해가 변호인단, 그러니까 저 소추인단하고 얘기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해서 새로 구속영장이나 이런 걸 재청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는 본질상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품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